반갑습니다. 오늘 정보 문제 결과 프로그래밍 시간입니다. 자, 학습 목표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순차, 선택, 반복 구조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다. 중첩 제어 구조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다. 네, 학습 목표를 확인했고, 자, 핵심 개념으로는 프로그래밍, 제가 이 단원에서 프로그래밍을 계속 하고 있고요. 자, 핵심 요소는 순차, 선택, 반복 구조. 또 이런 순차, 선택, 반복 구조를 중첩해서 활용할 수 있는 중첩 제어 구조를 핵심 요소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교과서를 한번 보면서 확인해 볼 건데요. 자, 컴퓨터는 문제 해결을 위해 작성된 프로그램에 있는 명령들을 차례대로 수행하여 문제를 해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차례대로 수행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 조건에 따라 수행할 일이 달라진다거나 같은 작업을 여러 번 반복 수행해야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희가 저번 시간부터 쭉 배워온 대로 코딩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래서 행별로 번호가 있고 그게 순차적으로 실행이 됐었는데, 만약에 어떤 조건에 따라서 해당하는 조건을 만족하면 A라는 수행을 하고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B라는 수행, 또는 동일한 활동을 여러 번 10번, 20번씩 반복을 해야 될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런 것들이 저희가 이제 제어 구조라고 해서 총 3가지의 제어 구조를 가집니다. 그게 순차 구조, 그 다음에 선택 구조, 그 다음에 반복 구조, 이렇게 총 3가지의 구조 형태를 가지고, 이 구조 형태 3가지만 완벽하게 이해를 해도 웬만한 알고리즘은 다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앞에서 확인해 봤던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3가지의 제어 구조가 있는데, 자, 순차 구조는 주어진 명령어를 위에서 아래로 차례대로 실행을 하는 겁니다. 자, 아래쪽 이미지가 있는데 이게 순서도라고 하는 겁니다. 순서도. 뒤에서 순서도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배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차 구조를 먼저 확인해 보면 시작, 프로그램이 이제 시작이 되고 놀이동산에 간다. 해당하는 지금 예제는 놀이동산에 갔을 때 어떤 행동을 할지를 절차를 정해 놓은 건데, 자, 놀이동산에 간다. 그 다음에 놀이기구를 탄다. 그 다음에 집으로 돌아간다. 그 다음에 끝. 이렇게 해서 놀이동산에 간다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순서도를 작성을 했습니다. 자, 이 구조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순차적으로 하나씩 실행을 하는 순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선택 구조, 두 번째 구조를 보면 어떤 조건에 따라 서로 다른 명령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자, 아래쪽 순서도를 한번 보면, 자, 시작을 했고 저희가 이제 놀이동산에를 갑니다. 그럼 거기 여러 가지 놀이기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놀이기구를 탈까라는 어떤 조건이 주어졌겠죠. 그럼 내가 놀이기구를 탈 거면 yes라는 길로 따라가면 되고, 놀이기구를 타지 않을 거면 아니요, no를 길을 따라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yes라는 길을 따라가면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되고, 거기는 놀이기구를 탄다. 이제 탈지 말지를 결정해서 거기 탄다라고 했으니까 그 절차에 따라서 놀이기구를 타고 집으로 돌아와서 끝이 나는 거고, 놀이기구를 타지 않는다고 하면 놀이동산에서 뭔가 다른 거 할 수 있는, 뭐 예를 들어 여기는 동물을 구경한다. 예, 놀이기구를 타는 조건에서 아니오를 선택해서 동물을 구경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걸로 해서 프로그램이 끝이 납니다. 이런 식으로 놀이기구를 탄다라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사용자가. 이게 선택 구조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예로 갈지 노로 갈지, 지금 현재는 두 방향 길이 있는데 나중에 중첩 제어를 배우게 되면 세 방향 길이나 네 방향 길, 다양한 방향의 길로 선택을 만들 수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음은 반복 구조입니다. 자, 어떤 조건에 따라 동일한 명령을 여러 번 실행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조건에 따라 동일한 명령을 여러 번 실행한다는 겁니다. 반복이 되는데
다른 행동이 계속 반복이 되면 프로그램이 맞지 않을 거고, 동일한 행동을 여러 번 반복하는 거, 이게 반복 구조에 해당합니다. 자, 그럼 저희가 한번 순서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시작을 해서 놀이동산을 가고 놀이기구를 탑니다. 먼저. 근데 우리가 한 번만 타지 않고 여러 번 타겠죠, 그죠? 자, 또 탈까라고 이제 놀이기구를 다른 걸 더 탈까라는 그 조건에서 얘가 되면 위로 올라가게 되겠죠. 놀이기구를 탄다라는 행위를 하는 위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또 탐에 의해 가지고 놀이기구를 타고 또 탈까라고 비교를 하게 되고 또 예스가 되면 올라갑니다. 그래서 놀이기구를 또 타고 탈지 말지를 또 결정하고, 이런 식으로 놀이기구를 타는 거와 놀이기구를 탈지 말지를 결정하는 이 행동이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행동 두 가지를 계속 반복할 수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그 조건에서 또 탈까 해서 이제 나는 타는 거 다 질렸고 그만 타겠다. 그러면 아니오를 선택하게 되면 이제 그 반복문에서 빠져나와서 집으로 갈 수 있겠죠. 그죠? 집으로 돌아가면 이제 프로그램이 끝이 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순차 구조, 선택 구조, 반복 구조, 해당하는 구조를 총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익숙하게 할 수 있도록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선택 구조와 반복 구조를 겹쳐서 중첩해서 또 쓸 수도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해보고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순서대로 배웠는데 저희가 알고리즘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1학기 때부터 계속 확인했던 내용, 알고리즘의 정의가 어떻게 되나요? 자,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 이것을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핵심 단어는 뭐냐면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 그 다음에 해결하기 위한 하나하나의 절차를 말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주어지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단계를 거쳐서 행동을 하는 그 절차를 알고리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알고리즘을 표현하는 방식은 크게 네 가지로 있습니다. 자, 자연어,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의사소통을 위해 쓰는 말로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언어인 인공어와 구분하여 부르는 개념으로, 얘는 한글, 영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언어를 말합니다. 자, 프로그래밍 언어는 사람이 사용하기에 쉬운 문자로 명령을 입력하면 그 명령을 기계어로 바꾸어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 저희가 현재 배우고 있는 C 언어라든지 파이썬 언어, 이런 것들이 프로그래밍 언어에 속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면에 뭔가를 출력한다고 했을 때 자연어 같은 경우는 화면에 안녕하세요를 출력한다, 이렇게 해도 충분히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를 화면에 안녕하세요라는 걸 출력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렇죠, 맞습니다. printf라는 명령문을 써야 되죠, 그죠? 그 printf라는 명령문은 컴퓨터하고 그 사용자의 약속이죠. 그 명령어를 쓰면 다운표 안에 있는 내용을 화면에 그대로 출력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게 프로그래밍 언어가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의사 코드입니다. 의사 코드. 자,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각 모듈이 작동하는 논리를 표현하기 위한 언어로 프로그래밍 언어와 자연어의 중간 형태가 될 것입니다. 앞에서 예를 들었던 화면에 뭔가를 출력하는, 안녕하세요를 출력한다고 했을 때 의사 코드 같은 경우는 그 프로그램의 구조를 따르면서 안에 명령어는 약속된 명령어가 아닌 자연어에서 내용을 가져와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프로그래밍 언어는 printf라는 명령문을 써야 되지만 의사 코드에서는 그냥 출력 가로 열고 다운표 하고 안녕하세요 그리고 다운표 닫고 이렇게 해도 충분하게 알아들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 코드는 우리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자연어와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중간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네 번째가 순서도입니다. 순서도. 자, 프로그램이나 작업의 진행 흐름을 순서에 따라 여러 가지 기호나 문자로 나타내는 도표를 말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워봤던 순차 구조, 선택 구조, 반복 구조를 배울 때 배웠던 도형, 그래프, 그것이 순서도에 해당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순서도를 하나하나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도의 기호들입니다. 자, 첫 번째 있으면 이 타원처럼 생긴 요거는 순서도의 시작과 끝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육각형 모양을 길쭉하게 늘려놓은 것은 기억 장소, 초기값 등을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가 int n, int a, int a는 5 이런 식으로 변수를 선언하면 선언하는 것과 동시에 메모리가 할당되는 그 해당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 입출력. 입출력은 마른 목골 형태를 나타내는데요. 자료의 입출력을 나타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웠던 명령 중에서 scanf 명령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비교 판단문은 마른 목골을 활용이 되고 여기에 이제 조건을 비교 판단해서 흐름을 분기합니다. 앞에서 놀이기구를 탈 건지 말 건지 계속 탈 건지 안 탈 건지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었죠. 그죠? 그래서 비교해서 판단을 해서 어느 쪽 길로 갈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직사각형 네모 같은 경우는 자료의 연산 이동을 나타내는데 여기는 는을 사용하는 명령문은 여기에다 해당한다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자, A는 5, 그 다음에 A는 A 더하기 1, C는 A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어떤 변수의 값에 연산을 통해서 값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다른 데이터를 이동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문은 이렇게 사각형이면서 약간 배가 이쪽이 좀 볼록하고 안쪽으로 홀쭉하게 들어간 뭐 고래 모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모양은 출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명령어 중에서 printf문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흐름선이 나오는데요. 처리의 흐름선으로 해서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순차 구조는 단순하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내려오는 것이고 선택 구조는 비교 판단문에서 양쪽으로 갈라질 수 있는 그 흐름선을 이야기하고 반복문 같은 경우는 아래에서 위로 동일한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서 그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그거를 반복문을 이 흐름선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 연결자의 동그라미는 다음에 처리할 순서가 있는 곳으로 연결한다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흐름선이 너무 길어서 활용할 수 어려울 때 연결자를 이용해서 순간이동, 워프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길을 따라서 다른 쪽 길에서 나올 수 있는 선을 다 연결하지 않아도 이렇게 동그라미로 연결을 시켜 놓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하루 일상을 순서대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5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표현을 해보고 해당하는 내용을 교과서 잘 표시를 해 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순서도를 본인의 일과를 순서도 작성하면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